봄이 오는 길이 참 멀고도 험한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 아침부터 쌀쌀하고 좀 화창한 봄 같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요. 대한민국의 정치에도 마치 우리 지금 날씨와 같이 겨울인 듯 봄인 듯 알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 김우영은 은평 을구에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에 출마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우리 지역 주민의 대리인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막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극한 직업으로서의 국회의원 꼭 해보고 싶습니다.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일하는 자리. 여러분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곳에는 반드시 김우영이 함께하는 그런 극한 직업으로서의 국회의원을 꼭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국회의원은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것 같지만 300명 중에 한 명입니다. 국회의원은 지역에 많은 예산을 유치할 수 있고 어린이집이나 도서관이나 또 체육시설을 많이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을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저는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뜻은 대한민국을 바꾸는 미랄이 되고 싶은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은 해방 이후에 가장 참혹한 리더십 하에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법이라는 게 있는데 저는 국가 대통령이 바로 재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너무도 복잡하고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현대 사회입니다. 각자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주 작은 짧은 순간의 꿈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달픔을 겪고 삽니까? 그럴 때 용기를 주는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저긴데 지금 우리 여기까지 와 있다.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같이 힘을 합합시다 라고 대통령이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를 보고 국민들은 힘겨운 비바람에도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대통령이 가고자 하는 국민의 앞길에 초를 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재난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태원이죠. 우리의 젊은이들이 모여서 축제를 즐기고 있는데 질서 유지인이 없어서 그 순간 국가가 상실되어서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단적인 사건이지만 그것이 모든 걸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국가가 없습니다. 국민의 집이 국가인데 그 집의 가장이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 가장이 국민을 보호하고 다른 국가와 외교를 하고 우리의 살림살이를 잘 지키도록 애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그 가장은 우리 국가의 대리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고 그 부인과 한동훈과 천공이라는 사람과 그런 사람들이 국가를 풍지박산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엊그제까지만 해도 얼마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었습니까? 그런데 정말 외국에 나가면 우왕좌왕 허둥지둥 대한민국의 국격을 완전히 상실시키고 있고 우리의 소중한 비즈니스맨이 중국에 나가서 대만에 가서 러시아에 가서 우리의 비즈니스는 어떤 정신이냐면은 사막에 가면 낙타하고도 협상을 해야 됩니다. 정말 저는 안타까운 이 현실에 국회의원 되어서 지역구의 살림을 챙기고 도서관 하나 더 유치하고 그럴 일도 중요하지만은 이 재난과 가까운 대통령 시대 윤석열 재난 시대를 빨리 조기에 파산 선거를 하기 위해서 저는 그 대리인으로서 국회에 가고 싶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민주당의 공천을 받고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되고자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시대를 낳은 그 책임이 안타깝게도 민주당에게 있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민주당의 변화 없으면 대한민국은 바뀔 수가 없다. 민주당이야말로 기득권과 무기력으로부터 혁신적 변화를 일으켜 세워야 되겠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몸부림쳐 왔습니다. 저는 민주당의 당원 및 지지자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민주당의 시스템을 구조를 개혁을 하고 다음 민주당 정부가 나라를 맡았을 때에는 주저함, 무기력, 기득권과의 타협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구조를 완전히 혁신하고 촛불 때 타올랐던 국민의 열정을 대한민국의 정부를 혁신하는 데 반드시 성공시키겠다. 그런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정치도 국민의 삶과 유리돼서는 존립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제일 위태로운 것이 지역 경제이고 골목 경제이고 자영업자들이고 월급쟁이들이고 서민들입니다. 국가의 리더십이 부재하다 보니 우리의 삶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세금 내기 바쁘고 이자 감당하기 바쁘고 국민들의 삶이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이럴 때 국가가 정당히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뭐겠습니까? 바로 서민구제입니다. 서민구제. 우리 민주당이 이번에 획기적인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바로 4인 가족 기준 100만원,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자금을 지원하겠다. 그 25만원이 별것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코로나 때 서울시 부시장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 카드 매출이 50%로 떨어졌을 때 재난지원금을 가동을 했더니 120%까지 올라가는 걸 봤습니다. 네, 우리 국민의 경제에 대한 또 이 장사하는 사람들의 마케팅 능력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거기에다가 조금만 물을 넣어주면 얼마든지 지역 경제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또 김우영은 골목의 사정을 압니다. 구멍가게와 장사하는 사람들의 눈빛을 보면 알아요. 그들이 얼마나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그런데 절실한 사람들한테 저 저수지의 물을 펌핑을 해서 내려보내줘야지. 우리 국민이 세금 낸 걸 가지고 국가가 재정을 건전하게 관리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재정 건전성이 우수한 나라입니다. 그러면 재정 건전성을 왜 우수하게 관리했을까요? 지금과 같이 서민들의 경제가 빈사 상태에 있을 때 그 물을 쓰려고 저수지에다가 물을 가둬놓은 겁니다. 지금이야말로 국가의 재정 능력을 획기적으로 팽창시켜서 국민의 삶을 다시금 끌어올리게 만들어야 된다. 그 정책을 이번에 반드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기초연금 말고도 월 10만원의 지역 카페 방식의 노인연금을 더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된다. 그리고 청년들 그 자체가 취약계층이 된 청년들에게 하루에 1시간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청년 기본소득을 집행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은평구는 아까 의장님이 은평구가 되어 간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은평구로서도 얼마든지 은평답다 생각합니다. 은평이 돼도 좋고 은평이 돼도 좋습니다만은 은평은 지금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은평구는 통일의 중심지여야 합니다. 여기에 은평 선모병원을 유치했을 때 제가 가톨릭 신부들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여기가 서울 서부권의 중심병원이 아니라 평양의 환자를 가장 먼저 치료할 수 있는 평화통일 중심병원을 만들자. 그래서 저 병원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부산으로 천리, 북으로 천리인 양천리가 바로 불광역입니다. 이 일대에 새로운 대전환을 준비할 수 있는 미래 도시를 준비해야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은평의 종합적인 개발을 GTX를 중심으로 은평 뉴타운을 연결하고 재개발, 재건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통합적으로, 입체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은평을 바꾸고 그 개발도 착실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개발은 저의 생각을 요즘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집을 얻지 못해서 결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은, 우리가 하늘에 세금을 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땅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공간의 활용도를 높여가지고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주거 공간을 제공하자. 초밀집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고, 맨 땅에는 공원과 같은 산책로와 같은 것들을 많이 개방감 있게 조성을 해서 보다 많은 주민들이 산책하고 공원을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의 패러다임을 미래에 맞게 대변혁할 것을, 그 구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도 무능력한 지배자에 의해서 굴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주민들이 너는 우리의 대리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어, 그러면 퇴출시킬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시장 경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장 경제 하에서 기업이 그 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상실하면 어떻게 됩니까? 파산되는 겁니다. 기업이 도태될 상황이면 도태를 시켜야 새로운 경제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가의 경영자가 경영 능력이 부재하면 파산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국가의 리더를 뽑아서 국가의 경쟁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자유시장 경제의 원리에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표를 많이 얻으려면 정치적 갈등을 줄이고 좀 가혹한 얘기는 하지 말고 부드럽게 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러려면 이번 4월 10일 날 압도적으로 야당인 민주당이 의석을 많이 차지해서 대통령하고 협상을 해야 됩니다. 대통령한테 기회를 한번 줄 수도 있다. 국민의 얘기에 경청하고 야당의 이야기에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 앉아가지고 국민의 명령을 듣겠느냐, 아니면 끝까지 지금처럼 비이성적 충동으로 우리 국가를 저 벼랑 끝으로 몰고 갈 거냐, 그 태세를 볼 것이고, 그걸 보고 만약에 한 번의 기회가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다면 저는 우리가 직진해야 된다. 주저하면 안 된다. 주저하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잃고 일자리를 날리고, 대기업의 CEO들이 대통령 뒤에서 떡볶이나 먹고 있는 이 낭비적인 자본주의를 어떻게 이렇게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앞으로 선거일 동안에 유권자들하고 계속 만나면서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고 저의 생각도 한번 맞춰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 은평구의 유권자 여러분, 은평구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의 1번지로 부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작년부터 민주당의 혁신과 변화에 정면에 서 있었습니다. 밀리고 밀려서 천신만고 끝에 돌아왔습니다만은, 어려운 과정에 서 있었던 거는 이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하신 말씀입니다. 큰 새는 바람을 거슬러 나간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간다. 저는 순풍에 돛을 난 게 아니라 역풍에 맞서서 싸워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 저력으로, 이 끈기로 은평의 유권자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잡고 무능한 자의 지배로부터 우리가 그 족쇄를 끌어내고 주권자답게 행동하고 주권자답게 나아가는 그런 총선을 치르고 싶습니다. 그 속에서 은평의 발전과 은평의 새로움을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